사주명리학과 도사 중의 도사, 재산 박재현.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사주, 관상, 점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져 오면서 신비를 더해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기가 막힐 이런 예언 이야기들은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것이 대부분이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도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화들을 채집하고 당사자와 관련인에게 확인하여 재미있게 전해주시는 분으로 조용헌 박사가 유명하다. 조용헌 박사는 1961년에 태어나 원광대학교에서 한국불교를 전공하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의 많은 사찰과 고택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제야의 수많은 기인, 사주명리학자, 달인, 점쟁이, 관상가들을 만나 교류를 하면서 그동안 음지에서 갇혀있던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이론들을 세상에 널리 알린 분이다. 재산 박재현에 관한 이야기는 조용헌 박사의 책과 글에서 많은 참고를 하였음을 미리 알려둔다. 우리나라에서 사주팔자에 대한 기록은 유구하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을 과거시험을 통해 선발했듯이 사주팔자에 대한 운명 예측이나 궁합은 왕실부터 사대부,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바탕 아래 정감록이란 책이 쓰여졌으며 토정이지함이 토정비결을 썼고, 조선 말에 김일부가 정역을 썼고, 야산 이달이 우리나라의 해방과 6.25 사변을 예측하면서 사주명리학을 널리 퍼뜨렸고, 이를 이어받아 현대에 이르러 자강 이성영, 도계 박재환, 재산 박재현이라는 3대 거목이 출연하였다. 이번에는 빅3 중 가장 유명하고 많은 일화를 남긴 재산 박재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일부 야산 이달, 자강 이성영, 도계 박재환 등은 나름 도학자적인 풍모가 강했던 반면에 재산은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로 사람 개개인의 기룡을 예측하였는데, 이것은 재산이 자충우돌, 신출기모라는 천재형 스타일로 비범한 두뇌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관상학적으로 재산의 얼굴형은 전형적인 원숭이상으로 변화무쌍하고 동행무진으로 과거와 현재를 드나드는 형인데, 대표적인 원숭이상인 인물이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올 김용옥 등이다. 이러한 재산의 신통력은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널리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 1970년대 가문과 비의 예측, 해인사에서 살인범을 잡은 이야기, 삼성 이병철 회장과의 인연 이야기, 부산 유괴사건 범인 검거 이야기, 이우락 중앙정보부 부장과 수경사 윤필용 사령관의 이야기 등이 있다. 재산 박재현은 1935년 경남 함양군 서상면의 극락산 자락에 맺혀 있는 의뢰명당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재산은 몸도 약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얌전해서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아이로 보였지만 IQ만큼은 대단하였다. 서상에 신동 났다는 소문은 헛소문이 아니었다. 재산의 유년 시절 이름은 광태였다. 광태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훑어보고 단박에 암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신동이었다. 오래명당의 기운을 받은 인물을 수십 년간 고대해왔던 광태의 조부는 신동 손자를 끔찍하게 아꼈다고 한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손자인 광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이다. 광태가 학교에 가면서 혹시 도시락을 안 가져가는 날이 있으면 조부가 직접 도시락을 가지고 교문 앞에 가서 기다렸다. 손자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조부가 당신 방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켰다. 극성스러울 정도의 손자 사랑에 광태의 어머니는 아들을 시아버지에게 뺏겼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서 조부에게 지나치게 손자를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광태를 나무라느냐 고 호통을 치곤 하였다. 후일 광태가 정상적인 인생 행로를 포기하고 지리산 일대의 산천을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낭인으로 전락하였을 때에도 손자에 대한 조부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너희들 안목으로는 광태를 모른다. 내 말만 들어라. 산으로 가서 공부하겠다면 잡지 마라. 가는 대로 가만히 둬라. 아들 며느리에게 남긴 조부의 최후 유언이자 당부였다. 재산은 서상국민학교를 마치고 진준옥림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진준옥림은 당시 5년제였는데 재산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으로 뽑혔다. 하지만 운명의 신이 재산으로 하여금 조용히 공부나 하게 놔두지 않았다. 중2 때 6.25 전쟁이 터진 것이다. 피난을 가야 했다. 부랴부랴 진주에서 고향인 서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목탄으로 불을 지펴 움직이는 목탄차를 탔다.
서상으로 오던 도중 이묵탄차가 비행기 폭격을 피하려고 하다가 비탈길에서 그만 엎어져 버렸다. 그 바람에 제사는 다리가 부러졌고 전쟁 와중에서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제사는 그만 안진뱅이가 되어버렸다. 3년 동안 집에서 안진뱅이로 있던 제사는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집에서 놀아야만 했다. 그 후 물리치료를 받아 겨우 몸이 회복되었을 때는 동년배 또래들과 격차가 나 있었다. 집안의 다른 사촌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마치고 이미 서울의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다. 할 수 없이 제사는 시골의 거창농고에 다녔다. 거창농고의 선생들이 수업에 들어오면 재산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거창농고 재학 시절 재산과 같이 하숙방을 썼던 동기는 다음과 같은 수레를 남겼다. 언젠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던 일이다. 하숙방에서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재산은 방에 누워서 친구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재산은 몸이 약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없었으므로 누워 있었던 것이다. 재산은 친구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모조리 암기해버렸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70점 맞았는데 비해서 누워있던 재산은 만점을 맞는 희극이 연출되었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였다. 하지만 재산은 보편적인 학문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공부에서 무엇 하나는 회의가 끊이질 않았다. 거창농고 졸업 후에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이 산, 저 산을 떠도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낭인이 된 것이다. 머리 좋은 천재가 낭인이 되었을 때 관심 갖는 분야는 바로 세상의 이치, 팔자, 도에 관한 것이었다. 청년 제사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다는 불타는 욕망을 가지고 지리산 일대의 도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이 시절 청년 제산의 모습은 거렁뱅이에 가까웠다. 춥고 배고프고 노잣돈도 떨어진 상황이었다.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외로운 구도자의 길을 걸었다. 제사는 지리산 둘레의 산청, 함양, 운봉, 구례 등지를 방랑하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숨어서 사는 수많은 기인, 달사들과 교류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제사는 유교, 불교, 도교를 섭렵하게 되었다. 유교의 사서삼경과 불교의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을 비롯한 제반 불경을, 도교의 벽곡, 도인을 비롯한 호흡법과 성명유지와 같은 비서들을 접하게 되면서 천문, 지리, 인사로 통칭되는 제아의 학문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러한 기인, 달인들과 만나면서 제사는 어느새 연기가 개발되었다. 제사는 약 10년 정도 지리산 시대를 보냈다. 31세에 결혼하면서 지리산 시대를 마감하였는데 대략 20대 초반부터 30세까지 지리산 일대를 방랑한 셈이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 지리산 시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제사는 지리산 시절 중간인 22세 무렵에 군대를 갔다 와야만 했다. 그가 군대 생활을 한 곳은 부산의 군수기지였다. 제사는 부산의 군수기지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당시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던 박정희 장군과 인연을 맺었다. 그 시기가 대략 1950년대 후반이었는데 물론 제사는 졸병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령관인 박정희 장군과 졸병이었던 제산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운명이 작용하고 있었다. 비록 계급으로는 졸병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경지에 올라있던 제사는 박 장군과 계급을 떠나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장군과 1등병의 관계였지만 운명이라는 주제를 앞에 두고는 카운슬러와 내담자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역술가 앞에서 운명을 문의할 때는 지도받는 학생에 지나지 않는 법이다. 제사는 이때 박 장군에게 특별한 운명을 예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신은 장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제왕이 될 수 있는 운명의 소유자라고 말이다. 박 장군도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점쟁이 1등병의 헛소리로 흘려듣지 않고 상당히 현실성 있는 예언으로 받아들였다. 후일 제산이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박 장군과 자신은 사석에서 만나면 형님 동생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5.16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제산에게 함양 군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제산은 가끔 박 대통령이 나에게 함양 군수하라는 것도 내가 거절했다. 그까짓 함양 군수하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산에 돌아다니며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롭지. 라는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털어놓곤 하였다. 그러나 후일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은 좋지 못하게 끝이 났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